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순서가 없습니다. 좀 이 연구도 많이 해보셨고 또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셨는데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손 안 드시면 제가 찍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주제 자체는 이제 뭐 일자리 아이템 발굴과 관련한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께서 또 얘기하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템 발굴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 여러 군데를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경험했던 걸 보고 이것도 한국에서 가져와서 이런 아이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확실히 역동적인 나라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아이디어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관련해서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적 기업이 지금 1000개가 넘어요. 인증 사회적 기업이. 그 기업들 리스트만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만 봐도 어떤 아이템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민간의 역량을 좀 믿어주시면 이 아이템 발굴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그 현장에 있는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 발굴은 오히려 민간에 조금 더 믿고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고용의 질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어제도 정부에서 청년 고용 절벽해소 종합대책 관련해서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과 관련해서 일부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고용의 질을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난프라핏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력은 일반 노동시장과 뭐 계층도 다르고 하는 사업 내용도 달라서 이런 고용의 질에 대한 어떤 논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차별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임금이라던가 혹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 스테이터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양뿐만이 아니라 질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선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적 일자리 지금 오늘 논의에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관기관이라고 리스트업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사실 고용노동부 관련한 그 관련 기관들은 좀 빠져있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경기도에도 그 지청이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과 뭐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연관되어서 좀 같이 한번 시너지를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좀 참석하지 않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경기도에서도 남양주, 동두천 이렇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도입되고 있고 또 확산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일자리 관련한 부분은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유관기관과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좀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아까 보니까 일자리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자활 관련 일자리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자활 관련 사업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자활 지금 오시는 분들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취약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일자리 계획들을 좀 수정해 나갈지 그런 논의들을 좀 지자체에서 조금 더 좀 신경을 앞으로 좀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현장에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질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일자리에 있어서 질의 문제를 너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 특성상 이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장에 계셔 보시면 이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질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일단 질의 문제보다는 일단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질의 문제를 차차 보완하자 이런 수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그 직업자활 부장으로 있는 윤용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 지금 지사님 말씀과 우리 노동연구원의 우리 박사님 말씀과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명의 일자리는 일정한 그 간단하게 공정 자체가 A부터 Z까지가 공정이 있으면은 모든 공정에서 A부터 D까지는 기계가 하고 E부터 H까지는 매뉴얼로 한다.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궁극적으로 잡을 파팅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것이 공공형의 일자리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배치해서 장애인의 일자리는 재가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찾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계속 케어를 받고 복지적인 영역에서 서비스의 대상으로서만 과거에 계속 있었던 어떤 부분을 밖으로 끌어내서 참여를 한번 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는 두 가지 카테고리, 투 트랙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제 생각은 일단 사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직무 수준을 직무 능력을 갖추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게 노인 일자리에서는 지금 뭐 액티비티 형태로 해가지고 일자리의 유형을 지금 약간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액티비티 플러스 생산성을 요구하는 공공성 그쪽에 어떤 영역에 공공형 일자리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맥시멈 2년입니다. 2년 정도의 어떤 경과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2년 정도 후에는 민간 노동시장으로 나와라. 그럼으로써 시장형 일자리로 전이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유형의 어떤 중증 장애인의 영역이 공공형 일자리라면은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경증 장애인의 영역은 공단이나 개발원 없이도 바로 본인이 어플라이해가지고 민간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공공과 시장이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혼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는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공 영역에서의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질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산 사항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결국은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의 일자리가 갖고 있는 수적인 증가나 감소는 결국은 그 시도나 아니면 도의 재정적인 상황과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향후 성장은 시장형 쪽으로 가야 된다. 공공사회적 일자리가 처음 참여는 사회적 일자리로 참여를 하더라도 시장형 형태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착한 일자리, 조금 비록 사회적 일자리로 참여를 했지만 추후에는 조금 보람된 일자리로서 민간 노동시장에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비슷한 영역에 비슷한 어떤 급여를 받는 그 정도의 일자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형 일자리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뭐라 그러나 이렇게 심플하게 좀 이렇게 만들자면 이제 정부가 이제 뭐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질보다 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까놓고 공공 영역은 질은 사실은 확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걸 아예 인정하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민간이 질은 아까 이제 민간으로 계속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질은 민간이 확보해 주는 거고 공공은 사실 질의 영역이 아니라 참여하고 중증일수록 고령일수록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분들일수록 일단 시장으로 끌어내서 일자리를 경험해보고 하는 이런 쪽으로 공공의 영역을 딱 클래시파이하고 그냥 좀 얼굴 두껍게 우리는 질이 낮더라도 갑니다. 이걸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고백이고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여러 경제인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 영역에서도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부분이 결국은 그와 같은 부분의 어떤 반증이 아닌가 싶은 것이 임금 피크제가 일정 부분의 어떤 공공이나 기업의 영역에서 총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걸 할애가지고 앞으로 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그동안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갖다 메꿀 수 있는 영역으로서 사회로 또는 기업으로 또는 공공 영역으로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지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질적으로 좀 우수한 일자리들은 이 기업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정부들이 이렇게 자꾸만 제공해줘서 기업들이 이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 정말 정부 주도형 공공형 일자리들은 그런 걸 좀 처음부터 너무 그것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내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마이크 잡으셨는데. 예.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거를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고용의 질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면 그 임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용의 질은 임금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그 일자리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이 조금 특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은 임금이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낮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지 임금 수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예, 예. 권고님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주셔서 예, 맞아요. 예.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시간이 짧더라도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죠. 비정규직만 이렇게 양산하느냐고 만약에 그 공공 부분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사실은 그거는 좀 지적이 좀 잘못된 잣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예, 하셨던 그럴 수 거거든요. 있습니다. 이게 특히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이 어떤 수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통으로 해서 비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발굴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지표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자리 정말 안 좋은 일자리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부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연구를 해보거나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특히 뭐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에 얼마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문제 제기를 끌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뭔가 일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을 왜 이렇게 양산하느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일반 고용 시장에서 그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건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공공 영역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왜 양산하냐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계에서 이제 늘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오히려 본질적으로 보자면 공공 영역은 이런 이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특히 장애인, 뭐 고령, 뭐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가하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길게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이크를 많이 잡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발표에서 보셨듯이 그 시간제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일자리,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공공의 일자리에서도 일부는 정규직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비정규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한 기준들이 있으면 통으로 해서 뭐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무나 업종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들이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아까 굉장히 좋은 사례로 이루어졌던 그 셔틀콕 만드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우리 김윤주 시장님이 좋은 모델을 만드셨는데 다 중국으로 갔던 업체를 끌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갔냐? 임금 때문에 갔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70세 이전은 아예 없습니다. 거기 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고용되시니까 하루에 4시간씩 일하시고 그 대신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으로 갔던 공장이 들어온 거죠. 임금 수준이 거기만큼 낮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또 그거 받으시고도 4시간 일하시고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거든요. 아, 이런데 새로운 길이 있구나.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일반 잣대로 보면 정말 나쁜 일자리죠. 4시간이라고 엄청 싸게 받으니까. 근데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 영역하고는 조금 좀 이렇게 다른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렸고. 다른 토론을 예. 지사님, 저도 이제 연장선상이지만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입니다. 저는 이제 민간에서 성금을 모금해서 민간의 그 정부와 그 경기도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그쳤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 모금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사업으로 배분의 정책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꿈볶는 카페라 그래가지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그 직접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그 생긴 그 수익을 다시 노인복지에 쓰이는 8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올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배분 사업 하고 있는데 저희 이걸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벌어서 하루 사니까 내일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을 키우는 통장은 없는가? 그래서 그 청년들이 10만 원 정도 적금을 하면 민간에서 10만 원을 우리 경기도랑 같이 협업을 해서 10만 원을 같이 보태준다면 그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부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들여가지고 협력하면 좋은 또 일자리 못지않게 자산 형성이 그 내일의 희망과 꿈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 네, 저 김희연입니다. 이제 그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질은 담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인데 이제 사회 서비스는 주로 간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제 주로 사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로 나가는 게 이제 여성 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그 여성 인력은 노인 일자리하고는 또 틀리게 어떤 자기의 그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장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급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는 분명히 질담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측면에서도 질담보가 필요하지만 그 아시는 것처럼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야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그 제공자의 그 질이 이제 그 만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지사님께서는 사회적 일자리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연구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예전에 했었는데 사회 서비스 대공 분야에서의 그 인력 채용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그만 중소기업에다가 나눠주다 보니까 고용의 조건이라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안했던 것들이 뭐냐면 인력관리공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나가서 시간당 그 건보공단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수수료를 또 떼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갖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수료를 떼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력관리공단 같은 것들을 공공에서 만들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채용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이제 내보내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기회가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가 왜 더 중요하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고용률이 65%밖에 안 돼요. 중앙정부의 70% 고용률 달성하려고 하더라도 2018년까지 해보니까 저희가 68%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일자리는 한 50만 개 더 늘어나야지 70%까지 도달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그중에 한 8만 개 정도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능하다, 이제 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8만 개의 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의 질, 이런 그 고용의 질,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만이 사실은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요게 이제 질에 대한 지사님에 대한 저의 답변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목적이 그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고민을 이제 보건복지국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부분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새로운 분야를 만들기보다는 기왕에 있던 것들을 해서 파생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수학여행 갈 때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뭐 그 경찰이나 여기서 퇴직한 분들을 안전지킴으로 반드시 이렇게 가도록 지침을 내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그게 이제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 상수도가 우리 경기도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이 지하수를 먹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양평에 뭐 물 맑은 양평수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1.5리터를 매일 저소득층에 배달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배달하는 배달맨을 노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복지와 일자리가 같이 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말씀을,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강현주입니다. 저는 이제 S1은 대기업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일하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어떤 일자리, 지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역사회에 사람을 고용하고 또 그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른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것이 좀 필요했었는지, 혹시는 별로 그런 노력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회적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단순히 보호시장이라는 차원으로 그냥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가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시장과의 경쟁 차원을 떠나서 사회 통합의 의미도 갖는 것이고, 그들이 일자리를 가질 때 파생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그 시장 경제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70% 이상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공공기관들의 청소라든지 아니면 가로 정비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 그 경기도에서는 공공시장 영역의 몇 % 이상까지는 그런 그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부분에서의 포션을 확보하겠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미스매치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취약한 근로자들, 그 청년 근로자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제협력 개발 사업들,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OECD 가입국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경기도의 NGO 단체들을 리스트업 한 다음에 국제협력이다 이러면 사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경험한 바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취업의 경험, 또 아니면 봉사활동의 경험,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처음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지역사회 기반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저희 회사를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 회사 자체 태생이 S1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일부 이제 콜센터 업무가 띄어져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그리고 그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장애인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채용을 하고 많은 일자리를 낼 수 있을까, 거기에 사실 초점을 뒀었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자료에도 보면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회사 업무 안에서 일단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지역 사회나 이런 데까지 아직 연계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성숙이 못 됐고요. 이제 생긴 지 이제 한 4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연계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일자리 지금 여러 저는 이제 주로 장애인 쪽만 또 고민을 좀 하고 있었지만, 보면 상당히 일자리가 이 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급여 수준도 낮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인식 개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게 우리가 세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쪽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4월쯤 되면은 매스컴에 반짝합니다. 장애인의 달이다, 행사 이렇게 하는 거 한두 번 보여주지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애들도 장애인을 처음 대하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거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정부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저는 어려서 빨갱이가 이제 빨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자연스러운 교육이 돼야 좀 더 이렇게 양지로 고객을 대면할 수 있는 업무나 이런 걸로 해서 확대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부담금만 지운다고 해서 개선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답이 충분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이제 여쭤본 이유는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만으로도 또 아니면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많은 사회적 일자리들은 그 지역 밀착형으로 갈 때 이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 지역 주민을 고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교통비도 일단 절감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업은 고민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사회적 일자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입니다. 예. 99%는 경기도민이고요. 예. 일부는 서울에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한 기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사한 대기업에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8월 달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자기 회사 이름을 절대 말해주지 말라라고 해서 어디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서 그런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대규모의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장애인 반, 비장애인 반 고용을 해서 그 지역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서, 근데 이것이 이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곳에서 정말 그것을 만든다면은 그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런 걸 한번 조심스럽게 보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도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마침 물어봐 주셔서 제가 제 집안엔 이런 아이 되고요. 우리 이규 부지사님이 또 이 분야를 맡고 계시고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기왕 모이신 김에 조금 깊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한테 좋은 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한테 좀 일을 하게 주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주문이 뭐라 그러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설계도 딱 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처음부터 설계도부터 다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하셔야 되거든요. 설계도를 딱 만들어서 야 이렇게 하면 너네들은 초기에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진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잘 제도도 만들고 기업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것을 한 인센티브를 니네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니네 이런 특성이 있으니 이런 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 아마 기업들은 이제 조금 더 좋은 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테니 그거 한번 제도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그냥 일꾼입니다. 일꾼.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연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뭐냐면 우리나라에 사회적 일자리가 한 100개, 뭐 100만 개, 150만 개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짜 맞는 얘기 같아서 가봤더니 사실 노동연구원에 맨 처음에 갔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연구된 게 도대체 그럼 100개에서 150만 개의 일자리란 건 어디서 통계가 나온 건가? 뭐가 애드업이 됐으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없더라고요. 근데 노동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제가 사실은 이거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제가 다 뒤져봤는데요. 이 연구가 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이 어떤 일자리, 우리 사회가 갈 방향이 이렇게 어느 정도 비전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그 일자리들이 이 공공 영역 또는 사회적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창조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렇게 비전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럼 저희가 그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저희가 잘해요. 근데 뭔지 모르니까 못 만드는 거라 저는 선생님들이 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질 문제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사회적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질을 저는 약간 기준을 이 일하시는 분들의 이 니즈에 따른 그 만족도에 따른 질로 평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하시는 분들에 따라 자기 이 니즈가 다르거든요. 그 만족도도 다르고 그건 일반 일자리하고는 정말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희가 좀 일반 일자리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일자리들이 저는 우리 사회적 일자리에서 수요자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일자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숫자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사회적 일자리를 저희가 앞으로 8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8만 개.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숫자 달성을 위해서 얘를 막 양산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도 조금 성격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공공형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에게 설계도를 좀 주세요. 설계도 주시면 저희는 정말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근데 설계도 없이 주문을 하시니까 사실은 그 설계도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 다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한테 좋은 명령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원래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규 부지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